네, 안녕하세요. 내가 그리던 아름다움 스케치 성형외과 정현욱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스킨, 로션, 화장품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1930년대 처음 소개된 물질인데요. 소의 눈알 유리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투명한 액체를 살펴보니 우론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투명한 우론산이라는 의미로 투명하다는 뜻의 히알로이드와 우론산을 합쳐서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우론산의 한 종류인 글루코론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두 가지 당이 번갈아 가면서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가지 없이 선형으로 이어져 있는 다당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은 우리 몸의 연골을 구성하거나 세포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한 종류인 히알루론산은 자체의 음전화를 통해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 외 기질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의 수명은 평균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고 혈액 내에서는 몇 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광주사나 필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은 분자를 안정화하고 분해를 느리게 할 수 있도록 가공된 물질입니다. 덕분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필러가 아닌 6개월, 2년 이상 지속되는 필러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를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데요.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당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길게 이어져 있는 히알루론산이 잘게 끊어지면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효소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본 효소입니다. 뱀에 물리게 되면 뱀독이 빠르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뱀독에 히알루로니다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뱀독이 잘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이용되고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난자 주변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정자에 있는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이고요. 사용된 지는 한 60년 이상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 밑에 약물을 주사를 하고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피부 밑에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주사된 약물이 세포 사이사이를 지나서 혈관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그 약의 이동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빨리 이동하고 흡수되게 하고 싶으면 약이 퍼지는 걸 방해하는 히알루론산을 녹여서 약이 퍼지는 길을 뚫어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혈액 안에 들어가서 희석되고 순환되어야 하는 약이 원하지 않게 혈관 밖에 고여있게 되면 높은 농도 때문에 근처 세포에 독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부 밑에 있는 약을 빼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약을 퍼뜨려서 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독성을 줄여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약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를 혈관 내 주사를 했는데 만약에 혈관 밖으로 새게 되면 정상세포가 항암제 영향을 받아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사를 해주게 되면 항암제가 빨리 퍼지게 되고 묽어진 항암제는 그 독성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 말고 우리 몸에 고여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피인데요. 피는 항상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한 곳에 고여있으면 피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혈종이라고도 하고 멍이라고도 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혈종과 멍이 퍼지면서 묽어지게 하고 흡수를 촉진해서 빨리 없어지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던 약이 성형외과에 와서는 필러를 녹이는 데도 사용이 되고 살을 빼는 데 도움되는 주사의 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임상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에 안과 수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점차 사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과부터 말씀드리면 눈 수술을 하면서 수정체 액을 보충하는 역할로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건 안구 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 눈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항생제 등이 포함된 안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약물이 눈에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관절에는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관절 연골과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있으면 히알루론산이 묽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관절 내 주사로 관절액을 보충하고 연골을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가 바로 피부인데요. 피부의 히알루론산은 섬유아세포나 각질 형성 세포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세포 외 기질에서 많이 분포하면서 피부의 수분 유지, 지지 역할을 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그리고 세포 외 기질은 다양한 물질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세포 외 기질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구조 단백질이 있고요. 그 외에 프로테오글루칸,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글리코스아미노글라이칸은 물과 친해서 물을 머금고 젤 같은 액체 형태로 세포나 구조 단백질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한 종류인 히알루론산도 물을 머금고 보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1000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인 주름은 진피층의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진피층이 팽팽하게 받쳐져 있으면 피부가 주름 없이 팽팽해지고요. 진피층이 반복적인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피부를 지탱해주는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노화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외부에서 보충해줄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입니다. 진피에 히알루론산을 공급해주면 진피가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니까 팽팽하게 되겠죠. 외부에서 피부 내부로 히알루론산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은 주사입니다.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원하는 부분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공급하는 건데요. 이렇게 히알루론산을 진피에 직접 공급하는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물광주사입니다. 네, 이렇게 피부 진피층에 주사된 히알루론산은 그 본연의 기능인 수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공급된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게 되는데요. 제 시술 경험과 외국에 실린 저널 내용을 살펴보면 시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게 되고 몇 주가 지나면 피부 잔주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광주사는 더모톡신이라고 불리는 시술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름을 줄여주는 보톡스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넓게 피부에 주사해주는 시술입니다. 피부의 분비 기능을 줄여주게 되면 피부의 기름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유분이 과한 분들에게 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병원의 대표 시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시술의 형태와 양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알맞은 시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스케치 성형외과 정인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